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부동산 정보 제공 업체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토대로 각 거래 건별로 동일 아파트 단지 같은 면적 물건의 직전 거래가 차이를 분석한 결과 올해 4분기에 직전 거래보다 5% 이상 가격이 하락한 서울 아파트 비율은 51.6%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서울 아파트 거래 322건 가운데 직전보다 가격이 5% 이상 하락한 거래는 166건인 51.6%였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관세청은 지난 21일 불법 해외자금 이용 등 외국인 부동산 투기 단속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앞으로 불법 행위가 의심돼 통보한 사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사 및 수사에 착수하고 그 결과를 상시적으로 공유하며 필요시 외국인의 해외자금 불법 반입에 대한 합동 단속을 추진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공시가 12억 원이 넘는 주택의 소유주는 총 39만 7,975명으로 전체 주택 보유자의 2.6%였습니다. 이 가운데 20대 이하가 1,933명에 달했고 공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30세 미만은 1년 전 대비 50.5% 급증했습니다.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30세 미만이면서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총 29만 1,496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공시가격 12억 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영앤리츠가 1,900명을 넘어섰습니다. 공시가 현실화율을 적용해서 시세로 변환하면 17억 원 수준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한편 정부는 지난 21일부터 120만 명의 종부세 대상자들에게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고요.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부동산 올인원 오늘의 첫 순서는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박영신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정부는 확실하게 부동산 규제를 푸는 쪽으로 많은 액션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좀처럼 이 분위기가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저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알아봐야 될 텐데요. 박영신 소장님이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 10일로 기억을 하는데요. 수도권 몇 개 지역, 수도권 서울과 몇 개 지역을 뺀 나머지 지역들 규제 지역이 다 대거 풀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규제가 해제가 됐죠. 그 내용과 더불어서 같은 날짜에 그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부동산 시장의 현안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게 비단 규제 지역만 풀어서 될 일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금융이라든가 청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들 이런 것들도 규제를 좀 완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주택 공급 기반의 위축을 방지한다. 무슨 얘기냐면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다. 지금 이 시장은 지난 정부에도 마찬가지였죠. 지난 정부가 계속 현재 지속적으로 규제를 하면서 주택 공급의 시그널들이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집값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주택 공급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기조로
시작을 한 금융이라든가 실물 부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업 리스크 관리 위한 PF 대출 보증 지원 확대. 이건 사업자를 위한 거죠. 건설을 하는 건설업자들의 입장에서는 자금이 막대한 자금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금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들을 충분하게 만들어주겠다. 그 리츠 관련 부동산 지분 규제도 이제 풀어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작게 소규모든 뭐 대규모든 어떤 건설을 통해서 건설 임대를 통해서 또는 현재 건설을 통해서 임대가 공급이 될 수 있는 여건들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 건설을 통한 공급을 어느 정도는 원활하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금융 부분이고요. 실물 부분에는 예견했던 겁니다. 재건축에 관련된 구조 안전 진단 뭐 이런 건데 실제로 안전 진단 개선 방안 연내 기조를 마련을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건축 단지들이 조금 머물러 있던 것들은 조금 더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고요. 또 사전 청약 지금 현재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진행 중이죠. 그래서 사전 청약 부담 완화를 통해서 주택 분양 물량도 분산을 하겠다. 주택 분양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어떤 지역에 어떤 입지를 가지고 또 분양을 받을 수 있겠냐는 뭐 개인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사전 청약을 통해서 현재 실제적으로 내가 미래에 살 집을 먼저 마련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겠죠. 그 다음이 등록임대사업제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 이거는 주택임대사업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유직은 되고는 있으나 취득세 혜택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그 전에 이제 등록을 했던 사람들은 기존의 혜택을 유지를 하겠지만 2018년, 19년도 이후에 등록한 물건에 대해서는 이제 10년짜리 장기밖에 안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혜택도 사실상 그만큼 규모가 축소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임대 사업자들이 사실상 원활하게 물건들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도 연내 마련하겠다. 이제 다음 달이면 끝나죠. 올해 안에 마련을 해서 방법을 제시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택임대 사업자를 생각하거나 주택임대 사업자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공급책 또는 현재 실제적으로 원활하게 개편이 방안되면 개편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게 되면 좀 혜택을 더 누리지 않겠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규제를 정상화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서울 및 서울 연접 지역 제외 규제 지역을 해제했다. 말씀드린 대로 서울 뺀 경기도 네 곳과 같이 합쳐서 그 지역 나머지 지역들은 전부 다 규제가 해제가 됐죠. 그리고 발표된 LTV 규제 완화 방안 연내 시행하겠다. LTV 규제 완화 방안을 올해 안에 시행을 하겠다. 이거는 이제 12월 1일부터 시작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내년 초로 이제 예정을 돼 있었는데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실생활에 애로해서 무순위 청약 거주 지역 요건 폐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무순위 청약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거주하냐 안 하냐를 따졌었는데 그 요건을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대상 세제 지원 요건을 더욱더 강화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정말 최초의 집을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원활하게 집을 구입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무주택 주거 취약계층을 봤을 때는 규제 지역 내 서민 실수요 대상 LTV 한도를 높이겠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서민이라든가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는 현재 규제 지역 안에 있다 하더라도 현재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년 전세 특례 보증을 또 확대한다. 뭐 이건 추진 방안이 확정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주택 보유 서민 중산층에 대한 어떤 그 방안입니다. 이거는 생활안정 임차 보증금 반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한다라는 들어가 있고요. 임차 보증금에 반한 대출 보증을 확대한다. 지금 현재 HUG에서 진행하고 있는 현재 보증보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대출 보증을 조금 더 확대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대상을 탄력적으로 적용을 하고 기존의 정책 모기지를 통해서 특례 또 보금자리론도 도입을 해서 실제적으로 현재 무주택이라든가 서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되게끔 만들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부문별로 대응 전략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느냐 보게 되면 제일 첫 번째 나왔던 것들이 이제 주택을 건설하는 건설업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PF 보증을 5조에서 10조까지 발급을 확대하겠다. 2배로 늘리는 겁니다. 2배로 늘리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자금을 통해서 원활하게 주택 공급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거 개선 방안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을 검토는 해야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물량들을 더욱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을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을 지속적으로 축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실제 지금 현재 같은 경우 장기 10년의 비아파트만 신규 등록이 허용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매입임대 기준으로 종부, 양도, 법인 등 세제 혜택도 지속적으로 축소가 됐던 건 사실입니다. 이것들을 원 상태로 돌리겠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이제 그 다주택자들의 임대 사업에 관련된 다주택자들이 원활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겠나, 예년처럼 그렇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부동산 규제 지역 해제했죠. 이거는 이미 발표된 내용이고 말씀드린 대로 서울 전 지역, 그다음에 광명시, 과천, 성남 같은 경우는 분당과 수정구, 그다음에 하남시 이렇게 4개 군데만 뺀 나머지 지역들은 전부 다 규제가 해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규제 지역 해제를 어떻게 진행했느냐면 올해 6월 달부터 경기도 수도권 제외한 일부 지역 규제가 해제가 됐고요. 그때 세종시에도 들어가 있었죠. 그 9월 지방 수도권 외곽 지역 일부 해제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의 101곳 중에서 41곳이 풀렸고요. 투기과열지구 43곳 중에서 4곳이 해제됐는데 이번에 실제로 이번에 10일 날 발표된 내용을 보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5군데 뺀 나머지 지역은 전부 다 해제가 됐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현재 실제로 주택을 내가 구입하기가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거기에 금융규제 같은 경우도 해제가 됐습니다.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택 가액에 따라서 대출받을 수 있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9억 원 이하 같은 경우는 40%, 9억 원 초과 20%, 15억 초과 같은 경우는 아예 안 됐었죠. 이걸 일괄적으로 규제 지역이라 하더라도 50%까지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5억 이상이 되는 아파트도 50%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조정 대상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2주택 이상만 똑같이 그냥 예전처럼 규제가 들어가 있는 거고 현재 무주택자 또 현재 기존에 있는 처분 조건부 주택,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주택을 팔고 새 주택을 마련하는 조건에 따라서 5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거는 다음 달 1일부터 잠정적으로 조기 시행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이 실제적으로 비규제, 그러니까 규제가 들어간 지역들은 50%지만 지금 현재 다 풀린 지역들, 그런 지역들은 LTV가 70%까지 됩니다. 70%까지 대출 받을 수 있고 기존에 70% 정도 다 받았으니까요. 거기에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2년 거주해서 2년 보유로 완화한다. 이 얘기는 이건 현재 규제가 안 들어간 지역들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양도 조건도 지금 현재는 2년 거주에 대한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살고 있었던 세입자를 내보내고 내가 살아야 되는 경우가 생겼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는 2년 보유로 완화를 한다.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 그 내용이고요. 취득세는 기존의 2주택 기준은 8%를 이거는 현재 규제가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1에서 3% 기존의 세율대로 들어가는 거고요. 2주택 이상 같은 경우가 이제 12%가 됩니다. 이거 3주택자 이상부터요. 이걸 8%로 완화한다. 또 보유세 2주택 1.2%에서 6%를 0.6에서 3%대로 완화한다라는 내용이 비규제 지역이 들어간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수도권 지역들 4군데 뺀 서울 지역과 그 지역을 뺀 나머지 지역들은 그만큼 주택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나라고 예측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LTV 한도를 4억에서 6억 원으로 상향을 하는데 이거는 서민과 실수요자 LTV 우대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서민이면서 실수요자인 경우에는 무주택자여야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실제적으로 4억에서 6억 원 정도로 상향을 한다. 기존에 이제 50%를 받게 되면 이 지역에 실질적으로 9억짜리 주택을 현재 4억 5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조건인데 서민 실수요자 총 한도 금액이 4억 원이기 때문에 4억 5천만 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4억 원까지밖에 못 받는 거죠. 퍼센테이지는 50%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일괄적으로 6억 원으로 확대한다.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12월 달에 개정이 된다는 내용이고요. 서민주택담보대출 4억 6억 상향을 하고 최대 70%까지고요. 그다음에 무순위 청약 거주 지역 요건 폐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건 내년 1월부터 이루어지는 얘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순위 청약 거주 지역 요건을 폐지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거주 지역 요건을 폐지를 해서 그렇게 그 지역에 꼭 살아야지만 이 지역에 내가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여건을 이제는 어느 정도 해제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무순위 자격이 해당 시군 거주 또는 무주택자여야지만 이거는 무조건 무주택자이면 가능하다.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 실제로 최초 계약이 60일 이후에 했던 명단을 없애는 부분을 이거는 최초 계약을 180일까지 180일 이후까지 이거는 늘려놨고요. 세대수의 40%에서 예비 당첨자 수 비율을 500%까지 끌어올린다라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 조건은 말씀드린 대로 세대주, 세대원 가능하고요. 이건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분양권 전매 제한 없습니다. 광역시 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는 있겠죠, 당연히 이거는. 그래서 중도금 대출 60%까지 가능하고요. 세대당 2건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자금조달계획서 실제적으로 주택가격 6억 초과 시에만 제출한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가입 6개월 이상 예치금 기준 충족하게 되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그 지역의 규제가 풀린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좀 들여다보면 서민들이나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여건들을 충분히 만들어주고 특히 이제 뭐 서울 지역과 그 수도권 지역 나머지 땡 지역들이기 때문에 입지적인 여건이 우수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방 쪽에서 원활하게 또 현재 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부동산 경기 특히 미분양을 줄이는 데는 굉장히 또 원활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투자처를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신 소장님과 함께 이슈 진단 짚어봤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정보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체크 서울 강남구 논현동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언주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확인을 해볼 텐데요. 방 구조 2룸과 3룸입니다. 이 방 대수 차이에 따라서 시세도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현재 시세 3억 1천만 원부터 4억 5천만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남구 논현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9호선 언주역 최역세권이고요. 초저가의 매물입니다. 지금 현재 전세 가격도 안 되는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9호선 언주역 그리고 현재 왼쪽 편으로 봤을 때는 이제 신논현역이 있겠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현재 2호선 라인의 역삼역과 강남역, 신분당선 연장선이 이미 개통됐기 때문에 전철역만 따지게 되면 그 위는 또 7호선입니다. 논현역과 학동역이 같이 위치해 있습니다. 뭐 언주역에서 강남역까지 도보로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철 역세권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 내후년부터 이제 진행되기 때문에 반포IC 구간도 그만큼 또 확장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철역만 9개, 현재 경부고속도로,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1개, 그리고 삼성동 국제로 복합지구가 연결되어 있는 전철역과 또 거리는 2정거장, 뭐 굉장한 입지를 자랑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그 주변에 편의시설과 유통시설들, 판매시설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사실 이 주변에는 먹거리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재래시장들, 현재 전통시장들 이런 것도 같이 어울리고 또 강남역 주변에 대형 상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백화점부터 해서 면세점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도 되기 때문에 강남과 서초를 연결하는 지점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호선에 현재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들어가면서 업무 상업 근생 주거 복합지구로 또 그 범위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주거지 가격도 굉장히 가격 상승 여력을 충분히 만들어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주변 인근에는 대형 병원이 있습니다. 차병원이 있죠. 차병원은 여성의학연구소, 뭐 불임센터 이런 것들이 워낙 유명한데 그 주변에 관련된 내용, 관련된 의료시설들이 워낙 많이 또 이 건물들이 확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직장 인구가 더욱더 많이 폭증을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임대가 필요한 젊은 층 인구들이 워낙 많은 비율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삼성동 국제로 복합지구는 지상 같은 경우는 잠실운동장부터 탄천, 그다음 봉은사역을 중심으로 현재 서울의료원부지라든가 한국전력부지 뭐 이런 부지들을 활용을 하고 또 현재 현대자동차가 또 현재 실제적으로 공사를 시작을 해서 여기에는 호텔 컨벤션부터 해서 아트홀까지 기타 시설까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주변은 정말 변화가 계속 하루하루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말씀드린 대로 지상 구간은 5개 군으로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전통문화라든가 스포츠 특화, 마이산업에서 컨벤션 전시 호텔 쇼핑이라든가 아니면 호텔 공연 문화 이거 같이 연결되고요. 또 현재 역사공항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그 권역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강남 지역에서도 가장 큰 개발 사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하 공간 개발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죠. 복합 환승센터가 만들어지는 현재 지하, 그다음에 지하 6층까지 개발이 되면서 GTX A노선, C노선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 주변이 더욱더 많이 변화가 생기면서 주변에 있는 부동산까지도 가격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말씀드린 대로 현재 3, 4년 전에 전세밖에 안 된 가격이 초저가고요. 3억 1천만 원부터 4억 5천만 원, 임대 금액 2억 9천5백만 원부터 3억 6천만 원 잡게 되면 실투자 금액이 1,500만 원에서 9천만 원입니다. 4억 5천만 원짜리가 3룸, 3억 1천만 원짜리가 2룸입니다. 그러면 임대 금액 3천만 원 보증월 140만 원 가능하고요. 대출 가능 금액 1억 2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 잡게 되면 1억 5천에서 2억 4천만 원 정도 투자금이 필요하다.
9호선 원주역 3번 체육세권 평지고요. 강남역부터 현재 노현원 대형상권 배우지이기 때문에 그만큼 젊은 친구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고 복층식 3룸은 복층식 3룸이고 화장실이 2개 갖춰진 전용 면적 20평 이상 되는 넓은 공간입니다. 그리고 투자 가치가 상승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앞으로 투자 가치는 더욱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합니다. 네, 강남구 논현동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 양재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상가 확인을 해볼 텐데요. 현재 시세가요, 11억 5천만 원부터 14억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초구 서초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양재역 최역세권이고요. W역세권입니다. 현재 3호선과 신분당선 같이 이용할 수 있는 W역세권의 환승장이 있는 지역이고요. GTX 신호선이 또 지나가기 때문에 이젠 트리플 역세권이 되겠죠.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까지 같이 연결된 지역이기 때문에 양지역이 굉장히 활성화될 거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을 통해서 이제 내후년부터 시작되게 되면 서초 YC 주변에 현재 실제적으로 이제 활용 부지들 워낙 많기 때문에 상업 지역들 활용도 가치가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생길 거고요. 현재 서초 우면 RNC 단지 같은 경우는 현재 면적이 워낙 크다 보니까 현재 몇 년 전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측으로 봤을 때 강남대로 중심으로 강남의 대곡, 도곡이라든가 대치동, 그다음 그 주변 학원가라든가 재건축 단지 같이 연결되고요. 현재 강남역 중심으로 왼쪽 편을 봤을 때 서초, 사당, 방백권역까지 같이 연결된 지역이다 보니까 이 주변이 굉장히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또 투자 가치가 높아질 만한 거리들이 굉장히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강남역 신분당선 양지역을 이용할 수 있는 우성아파트 사거리부터 강남역 삼성타워까지 연결된 지점이고요. 그 주변에는 현재 5천 세대의 재건축 단지가 이미 조성이 완료가 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동아만 남은 상태고요. 우성이라든가 무지개는 이미 재건축이 다 완료가 됐고요. 그 주변에는 삼성이라든가 롯데라든가 대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또는 현재 각종 보험사라든가 대기업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남역과 양지역 같은 경우는 업무시설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그 주변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 직장 인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젊은 층 인구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할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상업시설 밀집 지역에 연결된 강남역 배후 상권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고요. 강남역이라든가 양재권역 권역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 주변에 젊은 층 인구들이 워낙 많이 몰리는 지역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철역 중심으로 양재역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리플 역세권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지역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잡을 수밖에 없겠죠. 더욱더 활성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양재역 1차 구간에 들어가 있는 물건이고 또 서초구청까지도 현재 복합 사업으로 이제 개축, 이제 구청 청사를 실제적으로 다른 용도로 또 활용을 할 수 있는 여건들까지 만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재 IC 주변으로 봤을 때는 현재 100만 평 규모의 일자리 창출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요. KT, LG, 현대, 삼성까지 현대 연구원 단지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까지 들어서는 스타트밸리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그 주변도 서초구에서 가장 큰 개발의 면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GTX 노선 같은 경우는 의정부부터 해서 군포, 금역까지 연결된 1차 구간 연장선이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삼성역에서 양재역까지 연결되는 다음역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개통된 효과를 그만큼 많이 볼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강남역부터 서초역까지 또 연결된 지역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이 상권이라든가 업무시설이 확충이 되면서 당연히 직장인구가 더욱더 폭증할 가능성이 커지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11억 5천만 원부터 14억 원이고요. 보증금 5천만 원, 월 400에서 45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대출 가능금액 8억 원에서 9억 8천만 원 정도 이제 대출을 받으시게 되면 3억 원에서 3억 7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 물건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초역세권에 또 향후에 트리플 역세권,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가 지나는 지점에 개발 허재라든가 희소성 높은 우선 입지에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노후생활 보장되고 또 토지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업지역이 위치해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투자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가능성이 큰 신축 상가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좋은 거야 참 누구나 다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소장님, 혹시 이 서초구, 서초동 투자의 유의점은 없을까요? 상가 같은 건 수익률을 따라가는 상품입니다. 실제적으로 수익률이 얼마가 되는가를 봐야 되는 거고요.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사실상 수익률이 예전만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보통 3%에서 4% 정도만 나와도 괜찮다라고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향후에 꾸준하게 임대를 놓으면서 거기서 수익률을 발생시키고 나중에 대파할 때 시세 차익 볼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광역급행철도가 개통이 되게 되면 그 지역의 토지 가치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 입지적인 여건이 우수하기 때문에 장단점을 구분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한번 투자를 고려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크게 욕심 부리지 않아도 지금 이 입지 자체가 프리미엄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서초구 서초동 소개 잘 들었고요. 박영신 소장님이 서울시 층고 제한 해제 영향이라는 주제로 1:1 대면 세미나와 상담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무료로 진행이 되는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박영신 소장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정확하고 빠른 부동산 정보는 필수일 텐데요.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의 최신 정보 모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 올킬 김채영 이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오늘은 우리 어떤 지역들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도 뭐 여러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지역이죠. 예, 논현동과 여의도 준비했습니다. 여의도는 뭐 수익형이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정보들도 아주 매력적인 곳들이네요. 자, 그러면 지금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정보 체크 서울 강남구 논현동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언주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확인을 해볼 텐데요. 방 구조는 지금 투룸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요, 5억 5,300만 원부터 5억 7천만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남구 논현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 뭐 강남구 논현동 하면은 어디에 접해 있나 보면은 강남역 업무단지와 또 이제 삼성역도 가까이에 있죠. 우리가 말하는 선릉역 쪽 이쪽도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하고 매우 가까이 있는 곳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선 또 중요한 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왜 투자를 못하나요?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실거주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큰 돈을 가지고 이사를 해야 되고 아니면 큰 돈을 가지고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피한 부분, 논현동이죠. 논현동과
또 뭐 가까이 역삼동이라든지 조금 떨어진 개포동이라든지 이런 쪽 밖에 지금 뭐 우리가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은 왜 전세를 활용해서 투자하죠. 그럴 곳은 거기밖에 없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또 압구정동 일부 지역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바로 옆에 있는 게 논현동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지역이다. 조금 이제 간략하게 보시면 선정릉역과 신논현역, 뭐 선정릉역도 복잡하지만 신논현역은 완전히 강남역 바로 위에 있는 쪽이죠. 그래서 같이 있는 공존한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만큼 일자리가 많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 언주역은 요 중심부에 딱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주역은 양쪽을 다 일자리 많은 곳에 중심부에 접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길 건너 반포 쪽은 지금 뭐 재개발을 하겠다고 조금 들썩들썩 하는 곳이고요. 바로 길 건너 신논현역 뒤편 쪽 이쪽이 언주역과 요 사이에 있는 지역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그래서 토지거래라 이 전철역과도 뭐 2, 3분 거리 가까이에 위치해 있고요. 또 신축이기 때문에 손볼 데가 별로 없죠. 예, 여러분들 전세 놓을 때 깨끗한 주택이 잘 나가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거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선 이런 쪽은 일자리가 지금도 많아서 강남의 주택 가격이 왜 자꾸 올라가겠어요. 그 이유는 양질의 일자리가 굉장히 서울시의 약 4분의 1 쪽이 강남 상구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많은 곳인데 앞으로 더 많이 생깁니다. 삼성동에 이렇게 큰 일자리가 이렇게 같이 연계돼서 개발이 이루어지죠. 국제교육 복합지구 중심으로 영동대로 지하도시라든지 잠실 마이스 단지가 크게 삼성동 쪽에 큰 일자리가 들어온다. 이뿐 아니라 롯데칠성 코롱부지도 일자리가 많이 들어올 지역이고요. 또 정보사부지 개발, 또 남부터미널 재개발, 사당 복합 환승센터 개발, 양재우면 R&CD 개발, 특구지역, 화물터미널 물류단지 개발, 또 그다음에 수서 역세권 개발, 일자리가 지금 말고도 앞으로 이만큼 많은 일자리가 들어올 곳입니다. 그러니까 강남 쪽에 일자리 대비 주택이 아직도 조금 희소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일자리를 생겨날 곳, 가장 주택 가격이 영향받는 곳이 일자리입니다. 물론 교육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가 있지만 일자리를 중심으로 교통도 생기고 또 하나 상업시설도 일자리를 중심으로 생기고 물론 교육기관도 뭐 일자리가 많으면 사람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만큼 학교라든가 그런 교육기관도 생겨야 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일자리가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 삼성동에는 현대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앞으로 생길 것이고요. 예, 영동대로 지하 개발이라든가 코엑스를 연계해서 마이스 업무단지, 탄천수병 문화공원, 또 종합운동장 마스터 플랜까지 일자리가 이렇게 한 덩어리로 연계가 돼서 크나큰 일자리가 약 100만 이상 일자리가 창출이 될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죠. 그래서 앞으로 삼성동은 뭐 우리가 현대 사옥이 들어오죠. 102층짜리가 들어오냐, 뭐 70층 2동, 또 50층 3동 그러는데 일단은 일자리, 통합 사옥을 중심으로 전시 컨벤션, 공연장, 호텔, 업무시설, 판매시설 모든 게 다 갖춰지고 같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제 업무, 전시 컨벤션, 관광 숙박, 문화 판매 이런 쪽까지 다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세계적인 이제 이 삼성동은 강남, 우리가 뭐 삼성동뿐 아니라 강남은 세계적인 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계속적으로 발전상이 10위 정도 되죠.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겠고요. 우리가 또 이제 영동대로 지하 개발 같은 경우는 삼성역에서 봉은상역까지 굉장히 넓습니다. 거리도 길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실 야구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 잠실 야구장의 약 30배 정도의
그 연면적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하죠. 그래서 이 지하에 뭐 통합 역사라든가 버스 환승센터, 도심공항 터미널, 주차장, 상업 공공 문화시설까지 다 같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 꽃 지하뿐 아니라 이 교통이 뭐 GTX A, C 노선, 더블 역세권이죠. GTX의 더블 역세권, 위례신사선, 뭐 2호선, 9호선, 뭐 우리가 KTX 부부 연장선이라든가 여기서 바로 동탄까지 급행으로 이용할 수 있고요. 그만큼 교통이 굉장히 편리해지고 또 이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나 여기 코엑스까지도 다 지하가 통해져 있습니다. 굉장히 넓죠. 그래서 그만큼 지하 도시가 하나 탄생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양재 같은 경우는 GTX C 노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GTX C 노선이 들어오는 이유가 일자리가 그만큼 계속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쪽은 AI 연구단지, AI 산업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또 발맞춰서 카이스트 대학원이죠. 예, AI 대학원이 2023년에 또 들어옵니다. 그만큼 수서 역세권 개발, 이쪽도 GTX A 노선이 들어오면서 개발이 종합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요. 또 한남 IC에서 우리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산업이 있죠.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완행 급행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리한 지하 또 도로가 생기면서 교통도로가 생기죠. 지상은 이렇게 쾌적하게 양쪽 가림판 우리가 보면 경부고속도로 다니다 보면 높다란 가림판이 있죠. 그게 바로 소음이나 분진 때문에 가림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려졌고 우선 양쪽으로 넘나들기가 불편해요. 근데 앞으로는 쾌적하고 가림막 없어지면 또 그 고속도로가 깨끗한데 거기다 친환경적으로 초록초록하게 또 아름답게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남은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되고 있죠. GTX도 삼성역에 A 노선, C 노선이 들어오고 수서에 A 노선, 양재에 C 노선. GTX의 수혜지는 강남입니다. 왜? A 노선 건립된 다음에 바로 B 노선이 아니고 C 노선이 건립이 됩니다. 가장 빠르게 수혜를 볼 수도 있고 모든 강남 접근성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아파트 값이 주택 가격이 좌우되죠. 그래서 그만큼 가장 수혜 보는 지역 바로 강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앞으로 지금도 교통이 강남이 가장 잘 돼 있죠. 근데 앞으로 위례 신사선 노선도 들어오고 또 위례 과천선도 들어올 예정이고 또 KTX 북부 연장선도 들어오고 아주 더더욱 편리해진다. 지금도 교통이 강남엔 한 블록만 가면 또 전철역이 있는데 더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다 좋은데 딱 하나 우리가 항상 마지막에 보는 거는 주택 가격이죠. 예, 그래서 누구나 강남에 주택을 선호하지만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요즘 또 거품이 많이 빠지고 그리고 주택 가격이 좀 정체 현상을 이렇게 이루어져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때 또 와서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투룸인데요. 15평에서 16평 실사용평 쓰죠. 좀 널찍하게 신혼부부가 살기 좋고요. 1, 2인 가구에 살기 편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게다가 이제 논현동 같은 경우는 조금 이 전세금이 좀 높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그만큼 좀 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더군다나 요즘 또 신축이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축을 굉장히 세입자들이 선호하죠. 그런데 잘 없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력이 있는 주택입니다.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예전 같으면 앞자리가 6자리로 돼 있는데 5억대니까 주택임대사업자 활용해서 투자할 수도 있겠고요. 또 전세 활용하시면 실투자 금액 7천만 원대 7,300에서 7,500만 원이면 똘똘한 한 주택 투자하실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월세 시세도 요즘 월세가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160에서 180만 원 정도 두둑하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출 조금 투자 자금이 부족하신 분은 대출을 활용하시면 되는데 저는 대출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냥 반전세로 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반전세 활용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내가 있는 금액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월세로 전환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투자 금액 한 3억 정도면 대출 한 40% 활용하실 수 있다. 일단 다 지어져 있기 때문에요. 와서 직접 확인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강남구 논현동 소개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역세권에 위치한 생활형 숙박시설 확인을 해볼 텐데요. 구조는 원룸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요, 3억 4,200만 원부터 3억 5천만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뭐 수익형, 뭐 상가도 있고 많이 있죠. 근데 오늘은 좀 생활형 숙박시설. 우리가 쉽게 레지던스 호텔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레지던스 호텔의 장점이 도대체 뭔가? 우리가 주택처럼 써도 돼요. 관리비만 내고. 그러면 또 다른 게 뭐 있냐? 오피스텔 같은 주택이나 뭐 이런 쪽으로 들어가질 않죠. 그래서 오피스텔 같이 뭐 취사도 할 수 있고 다 쓸 수 있습니다. 게다가 더 좋은 거, 호텔의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죠. 그 점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안 쓸 때, 내가 쓸 때는 관리비만 낼 수 있지만 내가 안 쓸 때 참 비워두기 아깝잖아요. 그럴 때는 수익을 보실 수 있다. 굉장히 편리한 거죠. 그래서 이런 레지던스 호텔 같은 경우는 뭐 서비스나 임대 수익이나 이런 쪽에 굉장히 좋고요. 내가 사용할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레지던스 호텔 많이 투자하신 분들이 있는데 여행지나 이런 관광지에 많이 했죠. 그런 쪽은 이제 관광 시즌에만 수익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이게 수익이 차이가 있겠지만 이런 비즈니스 레지던스 호텔 같은 경우는 항상 사시사철 항상 이런 투숙객을 받을 수가 있다. 또 내가 쓸 수 있다. 이렇게 그런 게 편리합니다. 내가 쓸 수 있는 곳이 저기 제주도다. 뭐 아니면 동해안이다. 쓰기 힘들잖아요. 근데 여긴 서울 시내 한복판 여의도다. 그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최상의 입지나 최상의 교통환경 또 하이 브랜드 또 프리미엄 이런 게 붙어 있기 때문에 또 굉장히 좋다. 또 더 중요한 거는 요새는 뭐 위탁한 뭐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 다루 또 뭐 그 건설회사 따로 시행사 뭐 분양사 다 다른데 여기 같은 경우는 한 곳에서 대기업에서 다 하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이 더 안전하고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레지던스 호텔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일단 여의도에 위치해 있다는 자체가 여기서 굉장한 다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의도 같은 경우 사시사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거고 누구나 여기에서 교통도 좋고 다 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호텔 위치로는 최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국회의사당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뭐 1, 2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교통 우리가 뭐 지방에서 서울로 일하러 왔을 때 호텔을 머무를 때 가장 찾는 게 뭐입니까? 교통이죠. 서울은 차 갖고 여러 군데 다니는 것보다 지하철 타고 일 보는 게 가장 편리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사당도 있고 뭐 일 보는 분도 있지만 또 우리가 여의도 증권가 있죠. 국회의사당 있죠. 방송국 있죠. 또 우리가 또 뭐 더 현대라든가 뭐 큰 백화점 IFC라든가 이런 큰 쇼핑센터가 있고 국제금융센터도 있죠. 카톨릭 대학교 성모병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요 자체 내에서도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뭐 이쪽 일보러 오시는 분들 굉장히 좋죠. 예, 게다가 이 여의도만 일 보는 게 아니고 다른 곳도 봐야 된다. 그러면 여의도에서 교통이 뭐 이런 중심지에 도심 상업 업무 지역도 가깝고 뭐 공덕 쪽도 괜찮죠. 이쪽에 뭐 양쪽으로 마곡이라든가 뭐 이런 국제교류 복합지구이 강남 쪽이라든가 지벨리 쪽, 상암 DMC 쪽, 상암 DMC는 바로 월드컵대교 넘어가면 바로죠. 그래서 뭐 5호선, 지하철 5호선이라든지 9호선이라든지 교통도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이용하기가 편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여의도는 입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수익도 보지만 미래에 입지 가치가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한국의 맨하탄이라는
그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그만큼 발전상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게다가 이 한강 공원도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죠. 이쪽에 여러 가지로 편리하게 힐링할 수 있고 내가 일보러 와서 잠깐 힐링할 곳도 가까이 위치해 있다. 아주 장점 중에 장점이죠. 게다가 이제 이런 비즈니스 호텔은 이곳뿐 아니라 다른 곳도 빠르게 이동하면서 일 봐야 되는데 얼마나 일자리가 많은 곳에 가까이 위치해 있나. 우리가 종로, 중구, 광화문, 종로 이런 쪽에 뭐 CBD 일자리 많은 곳을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세 군데. 서울에서 가장 일자리 많은 곳 세 곳이 바로 한양, 도성 중심, 뭐 강남, 여의도입니다. 근데 여의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세 곳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가 많은 곳에 위치해 있다. 그게 가장 중요하죠. 게다가 이제 여의도 발전상이죠. 예전에 이렇게 허허벌판이었던 곳이 지금 이렇게 높은 건물도 모자라서 계속적으로 재건축 이루어지고 그만큼 그 비즈니스 빌딩이죠. 높다란. 그래서 한국의 맨하탄으로 점점 탈바꿈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 일자리가 이 기존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양도성, 강남, 뭐 용산도 가깝죠. 예, 왕십리 뭐 이런 쪽도 접근하기가 굉장히 좋은 곳, 일자리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렇게 한눈에 바라보면서 이곳이 앞으로 일자리가 많고 얼만큼 가치가 상승할 수 있겠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뭐 신원 IC에서 국회의사당까지 지하로 차도가 이제 생겼죠. 빠르게 이동하면서 지상은 또 이렇게 아름답게 선형공원 조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의도가 또 아름답게 또 이렇게 녹지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가 이런 비즈니스 호텔만 생각하면 너무 좀 삭막하지 않을까 그런데 굉장히 아주 쾌적하게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지금 뭐 아파트 조금 오래된 아파트들이 여의도에 좀 남아 있죠. 그런 아파트들이 이렇게 초고층으로 아파트로 바뀌면 그만큼 이 입지 가치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만큼 이제 뭐 아파트 가격이나 뭐 일자리나 이렇게 보면 땅값이 자꾸 치솟는 이유가 아파트값 중심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신안산선 복선 전철이 또 여의도를 지나갑니다. 중요한 일자리 많은 곳을 지나가면서 서울역까지 공덕, 서울역 다 일자리 많은 곳이죠. 또 이 밑으로는 뭐 영등포라든가 구로 디지털 이쪽도 일자리가 많고 그래서 편리하게 이쪽도 2026년 개통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리한 거를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GTX B노선이죠. B노선은 진짜 역은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의도에서 용산역, 서울역, 청량리역 중요한 역은 다 지나가죠. 그래서 앞으로 뭐 이 GTX B노선이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뭐 여의도를 지나가지만 요 서부선 같은 경우는 국회의사당역을 지나갑니다. 지금은 국회의사당역 9호선 하나지만 나중에 서부선까지 더블 역세권으로 바뀐다. 그러면 그만큼 또 가치 상승이 예상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레지던스 호텔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시는 분들 직접 와서 확인하시고 또 지금 다른 곳에 비해서 지금 여의도 치고는 굉장히 좀 가격이 조금 저렴하죠. 예. 그래서 3억 4,200에서 3억 5천만 원인데 우리가 이제 레지던스 호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택수에도 안 들어가고요. 우리가 뭐 또 종부세에도 안 들어가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아파트 분양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그래서 이거는 수익형 그냥 상가처럼 또 하나 또 영향받지 않는 게 대출이죠. 대출도 그냥 상가처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편하게 이 레지던스 호텔은 수익도 상가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월 임대료가 아마 뭐 150에서 155만 원인데 또 플러스 운영 수익이 또 알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굉장히 높죠. 일반 내가 투자 요즘 뭐
거래가 뭐 침체돼서 돈만 갖고 있는 게 최고다 그러는데 이렇게 저렴하게 나오고 수익이 있을 때 미래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돈만 그냥 계속 갖고 있는 건 안 좋죠. 예, 대출도 뭐 한 70% 이상 나오기 때문에 내가 우선 적은 돈을 우선 사놓고 수익을 이자를 내고도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뭐 한 1억 정도 투자하셔서 이런 수익형 뭐 나이 드신 분들한테 굉장히 좋습니다. 여의도라는 점 인지하시고요. 또 하나 뭐 이런 거 한두 개 두세 개 갖고 계시면 뭐 연금처럼 편리하게 노후 생활을 편리하고 여유롭게 살 수 있다. 이것도 바로 지금 기다리지 않아도 바로 수익이 나오는 지금 운영이 바로 되고 있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나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개 잘 들었습니다. 김채영 이사님의 1:1 무료 상담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김채영 이사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부동산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